자, 오늘은 개념도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조금 뭐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조금 번잡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사성 행렬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 분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유사성 행렬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엑셀 매크로를 제가 제작해서 그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 개념도 전체 6개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 이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라고 하는, 이미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진술문을 추출해내고 그 진술문을 다시 연구 참여자에게 돌려보내서 이해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유사해 보이는 방식으로 서로 진술문들을 그룹핑하고 그 각 그룹한 거에 이름을 붙여서 돌려보내는, 연구자에게 돌려보내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사실 이 단계가 굉장히 조금 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진술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카드,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던 영어 단어장 같은 카드로 제작해서 그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게 되면, 연구 참여자들이 그 카드에 써 있는 진술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분류해서 다시 그거를 묶어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품이 좀 많이 들죠. 진술문의 숫자만큼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진술문이 60개가 추출됐으면 60장의 카드가 한 세트가 필요하고, 그 한 세트의 진술문 카드 목록이 연구 참여자 수만큼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60개의 진술문이 추출됐으면 60장의 카드를, 연구 참여자가 만약에 15명이다 그러면 15세트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보내고, 그거를 다시 돌려받아서 유사성 행렬로 코딩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작업이죠. 왜냐하면 진술문이 물리적으로 카드 하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다 펼쳐놓고 비슷해 보이는 거 내지는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묶는 작업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카드를 제작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돌려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잡하고, 그리고 유사성 분류가 된 카드를 돌려받아서 또 일일이 같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카드 진술문의 번호들은 뭐 0으로 코딩하고, 다른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진술문의 번호들은 1로 코딩하는 그 유사성 행렬을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번잡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동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이 두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을 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케인과 트론진이 얘기한 개념도 6개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이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 이 유사성 분류하는 부분, 그리고 뭐 어차피 5점 척도로 평정받는 거는 엑셀이나 아니면은 우리 예전에 그 설문지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빠져 있고, 유사성을 분류하고 분류한 거에 따라서 유사성 행렬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다천 척도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성 행렬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요 4단계 작업까지, 4단계의 일부 작업까지 자동화한 그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제작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할 수 있게 된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요 지금 CMS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얘를 웹 브라우저라면은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네이버 웨일이든 크롬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든 어떤 웹 브라우저인지 간에 상관없이 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열면 웹 브라우저에서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이제 이 보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는 지금 진술문 카드를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 이 오른편에는 이 올라온 진술문들을
이해되는 방식 내지는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의 카드로 이렇게 그룹핑할 수 있게 그런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 화면에서는 이 그룹의 영역을 4개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그 유사성 분류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래 그룹 추가에 가서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더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일단 12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더 이 그룹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의 그 개념도 연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유사성 분류에서 그룹이 12개 이상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사성 분류의 그룹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그 타당도 지수인 스트레스 값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어쨌거나 프로그램 상에서는 12개까지 만드는 걸로 해놨고 필요하다면 뭐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로 시작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더 만들고 또 남는 것들은 이렇게 삭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룹 삭제에 가서 해당 그룹 번호를 누르면 만들어 놓은 그룹을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그룹 안에 진술문이 들어있으면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대로 일단 4개 그리고 모든 정보의 초기화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원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초기화하면 다시 4개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제 진술문을 먼저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술문은 엑셀에다가 그 추출해 놓은 정리해 놓은 진술문은 엑셀에다가 이렇게 뭐 특별한 형식 없이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씩 15개를 넣어놨는데요. 진술문을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그 자기 이해에 관련된 개념도 연구해서 추출했던 진술문 중에 15개를 제가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진술문의 숫자는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다가 한 셀에 하나의 진술문식을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엑셀로 저장을 하고 이 엑셀 파일을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파일 선택 그리고 진술문 샘플이죠. 그래서 요거 열기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진술문 샘플이라는 엑셀 파일이 올라온 걸 볼 수 있고 이 파일을 지금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엑셀 업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15개의 그 진술문들이 지금 요 유사성 분류 시스템 안으로 이제 올라온 걸 알 수 있죠. 좀 살펴보면 정확하게 올라왔는지 살펴보면 아까 요건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의 성향, 기질, 성격,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여기 보면은 S는 스테이트먼트의 약자입니다. 진술문의 약자고 각각의 이제 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성향, 기질, 성격, 스타일에 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올라왔죠.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2번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문 카드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는 나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지각하고 있다. 15번 나는 나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지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진술문 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요거를 그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단은 나의 성향,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다가 넣겠다.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뭐 넣게 되겠죠. 비슷한 게 없으면. 근데 나의 성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할 수 있다는 요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에 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다. 요거는 나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다음에 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고 있다. 요건 요 중에 없고 하나 다른 그룹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방식 내지는 유사한 방식으로 그 진술문들의 진술문들을 카드 형식으로 직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그룹을 이렇게 만든 거고 만약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요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유사성 분류 그룹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술문 이름을 여기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뭐 지금은 그냥 예니까 대충 넣어볼게요.
자기 이해 수용.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이 그 자신들이 요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름을 받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진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차가 필요한데 요것들까지도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분류한 것들을 따로 데이터로 저장하겠다 그랬을 때 분류 결과 저장을 누르면 여기 지금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작업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4번을 지워주면 되겠죠. 지우고 분류 결과를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저장을 하고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유사성 분류한 거에 따라서, 유사성 금방 분류한 거에 따라서 1번, 여기 5번, 6번, 10번, 13번, 12번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한 그룹이고 이 그룹의 이름은 자기다. 이런 식으로 이 분류 결과를 따로 파일로 저장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유사성 분류한 거에 따라서 행렬을 작업해야 되는데요. 같은 그룹에 있는 진술문들은 0으로 코딩하고 서로 다른 그룹에 있는 것들은 1로 코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사성 행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엑셀 파일로 유사성 행렬을 만들게 되고요. 그걸 저장하고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유사성 행렬, 그렇죠? 가로 세로 진술문 숫자만큼 들어가 있는 정방 대칭형의 유사성 행렬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검증을 해보면 지금 1번, 5번, 6번, 10번, 12번, 13번이 같은 그룹이잖아요. 1번, 다음에 5번, 6번, 10번, 13번, 12번이 같은 그룹이니까 0. 나머지는 다 1로 코딩하고, 2번 같은 경우도 2번, 9번, 14번, 7번이 같은 그룹인데 2번, 여기 2번, 그다음에 7번, 2번, 7번, 2번, 9번, 그리고 2번, 14번 진술문이 0으로 코딩되고 나머지는 1로 코딩되게 이렇게 자동으로 유사성 행렬, 개별 유사성 행렬을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별로 이 개별 유사성 행렬을 다 이제 메일로 돌려받은 다음에 집단 유사성 행렬을 작업하고, 그걸 가지고 이후 절차들, 뭐 다천척도법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군집 분석해서 개념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유사성 분류와 유사성 행렬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절약할 수 있고, 또 오류 없이, 그렇죠? 오류 없이 정확하게 유사성 분류와 유사성 행렬 코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 초기화 누르면 다 지워지고 원래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하게도 돼 있고, 또 아예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FreeCMS라는 게 지금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별도의 브라우저에서 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처음 해봤던 그 화면이죠. 그리고 위에는 그 실행 파일의 아이콘이랑 프로그램 이름 FreeCMS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 봤던 화면이 올라오게 되고,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룹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 넣으면 되고, 그룹을 삭제하려면 지우면 되고, 5번 지울 수 있고, 여기서도 지울 수 있습니다. 4번도 지울 수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진술문의 엑셀 파일 선택해서 불러서 업로드하면 마찬가지로 진술문 숫자만큼의 진술문 카드가 진술문 번호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똑같이 유사성 분류도 옆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그 카드를 만들어서 실제 카드를 펼쳐놓고 분류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놔서 굉장히 유용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개념도 연구의 시간도 굉장히 단축해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개념도 연구에서 이렇게 유사성 분류할 때 두 가지 규칙이 있죠. 전체 진술문 카드가 한 그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전체 15개 진술문을 한 그룹에 넣게 되면 한 그룹에 다 넣으면 들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분류 여기 지금 이름을 쓰고요. 이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유사성 행렬을 작성하라 그러면 모든 진술문 카드가 한 그룹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다시 분류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또 하나의 규칙이 한 그룹에 하나의 진술문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칙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유사성 분류를 하면서 하나의 그룹에만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이름이 안 들어가져 가지고 이름을 넣으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 유사성 분류 규칙 중에 한 그룹에 하나의 진술문만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죠. 그룹 1번에 진술문 카드가 한 개만 있으니까 다시 분류해라. 그래서 여기에 뭐 조금 더 들어가게끔 하면 이제 이 유사성 행렬도 만들어지고 결과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을 열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을 쓰던지 간에 상관은 없고 중요한 거는 유사성 분류를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로 연구자가 유사성 분류된 카드들을 보면서 진술문 번호들을 보면서 복잡하게 그 유사성 행렬을 일일이 코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예라서 뭐 진술문이 15개밖에 없지만 실제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진술문의 숫자가 막 60개, 70개 되면 유사성 행렬 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코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막 헷갈리기도 하고 영일 코딩이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그런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연구자들에게는 그 효율적인 측면 또 정확성 이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